네, 모바일넷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넷은 어큐러시를 보존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속도와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뎁스와이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통해서 기존 컨볼루션을 대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스피드와 사이즈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피드 사이즈와 어큐러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밝히고 실생활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을 두 가지 파라미터로 나타냈습니다. 그 두 가지 파라미터는 width multiplier 그리고 resolution multiplier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론 살펴보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 컴퓨터 비전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모델이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정확도와 그리고 모델의 크기 그리고 연산 속도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앞으로 설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존 CNN 기반의 네트워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알렉스넷이 12년도에 최초로 등장을 하고 이후 이 알렉스넷의 모델의 깊이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어큐레시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모델이 발전해 오다가 17년도에 모바일넷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넷은 기존의 어큐레시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와 스피드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이를 실제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게 만들자는 기존의 그 문제를 풀자는 기존 다른 선행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현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대한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작은 모델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작은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다이렉트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그 모델 파라미터 수, 즉 사이즈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었고 어떤 연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넷의 문제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RGB 이미지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 아키텍처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모델 아키텍처는 비전 업무에서 좋은 정확도를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사이즈와 스피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키텍처를 찾는 것이 모바일넷에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뎁스와이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깊게 살펴보면 이는 여기서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다른 이런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고요. 일종의 컨볼루션을 인수분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컨볼루션을 뎁스와이즈와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두 가지로 분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컨볼루션은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서 어떤 커널이 필요한데 그 커널을 보면 3x3나 5x5 이런 식으로 지정된 커널 사이즈를 가지는데 그 커널의 그 깊이는 인풋의 깊이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의 깊이가 m이니까 이 커널의 깊이도 m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아웃풋의 그 깊이가 n이라면은 그 채널 수에 맞춰서 이런 dk by dk by m이라는 커널이 n개만큼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이 커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속도 측면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속도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곱셈수를 끌어오는데요. 곱셈은 덧셈보다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그런 연산으로서 곱셈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몇 번 일어났느냐 이것을 통해서 스피드를 분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산을 하나의 커널에 대해서는 dk by dk by m의 곱셈이 이루어지고 이 커널 수가 지금 이게 여기서만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널이 쭉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곱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딩 윈도우 횟수는 아웃풋의 이
dg by dg만큼 슬라이딩 윈도우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하나의 커널당 곱셈 연산수는 dg by dg 제곱 by 그 커널의 사이즈 제곱 by m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런 커널 개수가 지금 아웃풋의 개수인 n개만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볼루션 한 번의 연산은 이렇게 m by 뭐 dg 제곱 by dk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게 돼서 먼저 depthwise 컨볼루션으로 필터링 과정을 거쳐주면, depthwise 컨볼루션은 기존에는 이렇게 인풋 채널 사이즈에 맞춰서 커널의 그 채널 수가 결정이 되었지만, 그 depthwise 컨볼루션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커널의 뎁스는 1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dk by 1이라는 커널을 인풋의 깊이 개수만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웃풋을 내게 되면은 지금 사실 이 m개만큼 하는 이유는 원하는 아웃풋의 채널 개수가 m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인풋과 아웃풋의 채널 수가 변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m개만큼 커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변한 것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변한 건 채널 수는 똑같고 이렇게 위스 방향의 그런 크기만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채널 방향으로는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이렇게 면 방향으로만 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채널 방향으로 이 결과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채널 방향으로도 한번 섞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컴바이닝 과정, 그러니까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뭐 다른 말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도 부르고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아까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가져와서 다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채널 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의 채널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인 n의 채널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위스 방향으로 보면은 원 바이 원의 그런 커널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지금 인풋의 채널과 그 커널의 채널이 여기서는 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 바이 m 커널이 원하는 채널 개수만큼 존재를 하게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n이 원하는 채널이니까 이런 원 바이 m의 커널이 n개만큼 적용을 하면은 이런 dg by n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통해서 df by m이라는 인풋이 dg by n이라는 아웃풋으로 나왔고, 기존 원래 컨볼루션 연산을 살펴봐도 df by m이라는 인풋이 dg by n이라는 아웃풋으로 나왔으니까 연산 과정은 다르지만은 실제 인풋과 아웃풋만 살펴보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왜 하냐? 왜 하냐면 결과치는 비슷하지만 사이즈랑 스피드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의 아까 스피드를 먼저 살펴보면은, 스피드는 곱셈의 연산수로 정의가 되었었고, 크게 보면은 depthwise convolution의 멀티플리케이션 수랑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의 멀티플리케이션의 수를 더한 것으로 전체 곱셈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pthwise 컨볼루션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decay by decay의 커널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적용하면은 포인트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전체 다 연산을 해야 되므로 dg by dg만큼의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이만큼의 연산이 들어가고, 또 이게 m개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나타난 결과치를 다시 이제 원 바이 m을 커널을 적용하면은 연산수는 하나당 m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슬라이딩 윈도우로 이렇게 다 되니까 아웃풋의 그 개수만큼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커널당 이 dg by m개만큼의 연산이 일어나고, 이것이 n개만큼 있으니까 거기에 n을 곱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비교를 하면은 결국 비교를 한다는 건 둘이 나눠본다는 거고, 이게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이고 이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연산수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게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뭐 예제로서 이제 원하는 아웃풋의 채널이 1024고 커널의 그런 커널 사이즈가 3x3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0.112 정도로 나오는데, 이 말은 즉슨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기존 컨볼루션에 비해 10배 빠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피드를 봤으니까 사이즈도 한번 봐주면은, 사이즈는 결국 커널의 파라미터 수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커널이 몇 개만큼 있느냐,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또 n분의 1 더하기 dk 제곱분의 1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아까 예시처럼 이렇게 넣어보면은 10분의 1 크기 정도로 사이즈가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수랑 그 파라미터 수가 줄어든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 그러면은 어큐러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은 엑스페리먼트에서 나중에 다룰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보면은 DW라고 있는 거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의미를 하고요. 좀 하나의 층을 깊게 보면은 원래 기존의 3x3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하고 렐루 적용하는 식으로 이것이 하나의 블록을 이뤄서 계속 나타나는 형태였지만은, 이 3x3 컨볼루션을 분해를 해서 뎁스와이즈와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분해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를 한 번 더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이게 한 번 더 있음으로써 하나의 일종의 논 리니얼리티가 부여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분해를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손실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피드를 정의를 할 때 곱셈 연산수뿐만이 아니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도 조금 그런 것을 분석을 논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highly optimized general matrix multiply라는 이런 뭐 모듈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이것을 구현을 보통 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리올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야만 이 GMM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오버헤드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이런 리올더링 작업 없이 곧바로 GMM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모바일넷의 연산의 그 비중을 살펴보면은 95% 정도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고,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GMM을 바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점이 이런 그 과적합을 뭐 방지하기 위한 레귤라이제이션이나 뭐 데이터 어구멘테이션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뭐 비교적 그런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세퍼러블 컨볼루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추가적으로 스피드랑 사이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아까 서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with multiplier 알파, 그리고 resolution multiplier low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지금 이쪽 측면으로 이제 줄이는 파라미터가 알파가 되겠고, 이거는 지금 어떤 하나의 뭐 인풋 사이즈 정도로 인풋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알파를 통해서 이 깊이 방향을 줄일 수 있고, 베타는 지금 잘못 쓴 거고 지금 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로우는 이런 위스 방향의 크기를 줄이는 파라미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연산의 수를, 그러니까 스피드를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위스 멀티플라이어를 적용을 해서 이런 깊이 방향으로 인풋 사이즈를 매 층마다 다 줄이게 되면은 알파 제곱만큼 연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m 대신에 그리고 n이 이제 인풋
각각 인풋과 아웃풋의 그 뎁스인데요. 채널 수인데요. 이것을 알파 비율만큼 줄이게 되면은 각각의 m이 알파 m으로 바뀌고 n이 알파 n으로 바뀌어서 살펴보면 알파 제곱만큼 연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 로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아까 봤듯이 이쪽 측면의 것을 줄이는 게 되겠고, 그래서 기존 아웃풋의 width와 height인 DG를 이제 low DG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low만큼 그 이런 여기 width랑 height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DG 대신에 low DG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에 다 low로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원래 일반적인 컨볼루션의 스피드와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 수와 사이즈, 파라미터 수를 나타내면 이 정도가 되는데 뎁스와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하면은 이것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알파라는 그런 지표를 1이 아니라 0.75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또 로우를 1이 아니라 0.7만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만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하고 인풋 채널 수가 512, 그리고 아웃풋 채널 수는 뭐 동일하게 512, 아웃풋의 위스랑 하이트를 14라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것과 동일한 결과고요. 이것이 이제 원래 연산량의 3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파트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게 어떤 어큐러시를 분명히 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큼 어큐러시를 보장을 해주는지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리서치 퀘스천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depth 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이제 어큐러시가 얼마만큼 보장이 되느냐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위스 멀티플라이어를 적용을 하느냐. 위스 멀티플라이어는 지금 아까 봤듯이 이런 하나의 층에 대해서 깊이 방향을 줄이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모델을 좀 작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모델 레이어 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파라미터와 실제 어큐러시 간의 트레이드 오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이 정도 그 사이즈와 스피드를 통해서는 이 정도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겠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큐 1부터 보면은 depth wise separable이 적용한 것이 기존 그냥 원래 컨볼루션 적용한 것보다 어큐러시는 뭐 1% 정도 낮지만은 실제 스피드와 사이즈 측면에서 아주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RQ2를 보면은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위스 멀티플라이어를 0.75로 적용한 모델이고, 아래에 있는 쉘로우가 기존 모바일넷 구조에서 층을 몇 개 덜어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뭐 멀티플리케이션 수랑 파라미터 수는 비슷하지만은 어큐러시는 이만큼 3%나 더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서 위스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한 것이 좀 더 어큐러시를 보존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RQ3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알파를 좀 더 적용할수록 어큐러시가 많이 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뭐 0.75로 적용하면 좀 떨어지고 0.5로 적용하면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만은 이것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이런 스피드랑 사이즈 측면에서 점점 개선이 되어 나가면서 이런 어큐러시도 점점 그냥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로우라는 것은 결국 인풋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바일넷 224는 224 바이 224 바이 3이라는 실제 처음 들어가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인풋 사이즈의 그 해상도가 줄어들수록 이런 스피드, 연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그것과 이제 맞춰서 어큐러시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스피드는 점점 개선이 되는데 실제 사이즈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이제 보인 그 사이즈를 정의를 한 수식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인풋 사이즈랑 이 파라미터 수랑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로우에 따라서 어큐러시랑 스피드 이 두 가지 측에서 포인트를 다 찍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느려지는 만큼 어큐러시가 보장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이즈 트레이드 오프를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랑 어큐러시 두 가지 측에서 보면은 점점 이제 그 파라미터 수를 늘리면은 그것과 맞춰서 스무스하게 어큐러시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대충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 정도 줄이면은 어큐러시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소타와 거의 맞먹는 VGG16과 구글넷과 비교했을 때 스피드나 뭐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굉장히 큰데, 어큐러시는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제가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참고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